그래도 서늘한 기운이 66주년 4.19 혁명을 일궈냈던 분들, 그분들의 정신이 계속 면면이 이어져 오고, 그 전에는 항일 무장투쟁기에 끝없이 우리 살아냈던 집이 좀 글쎄요, 좀 낡았는지 아니면 부실했는지, 그 노린재라고 하는 그 벌레가 있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데, 매번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노린재들의 그 발랄한 시체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매번 들어오면 그것들 걷어내고 털어내는데, 오늘은 여기 아마 난로를 켜야 돼요. 안 그러면 추워서 제가 있지를 못하는데, 난로를 켜서 좀 열기가 있으니까 바로 기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집 전체가 약간 좀 기울어서 좀 삐딱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됐는데, 어쨌든 기도하는 중에 이 교회 건물도 좀 다시 짓고 새로 뭘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물론 돈은 엄청나게 들겠지만, 어쨌든 뭐 돈을 쫓아가지는 않을 테니까 만들어지면 하는 거고, 안 만들어지면 또 못하는 거고, 그런 것이 어쩌면 그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쉬울 때 좀 아쉽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가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기서 좀 참으면 되는데, 그쵸? 좀 참으면 돼요. 근데 참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오늘도 우리 땡목 박승복 TV에 들어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이 말씀이 좀 우리를 좀 보다 좀 든든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크립토 에클레시아 운동선언 제 3번째 시간을 좀 함께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하는 성경 구절을 갖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에클레시아 무브먼트에 대한 이야기는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차분하게 진행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크립토 그리고 에클레시아는 그리고 운동은 늘 제가 생각하기엔 늘 최첨단이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진보 요즘 뭐 함동균 박사가 진보를 진보하게 하라 하는 모토로 지금 계속해서 여러 방면으로 상당히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해대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함동균이라는 분의 그 이야기들 참 괜찮아요. 근데 가끔은 이제 좀 뭔가 그 사람도 뭔가 이렇게 맺힌 게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맺힌 게 있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맺힌 것들을 풀어내는 그러한 어떤 지혜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보를 진보하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에 소위 기득권화되어 있고 이득권에 매몰되어 있는 집단적 이데올로기,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망치로 후려치는 듯한 그런 훌륭한 외침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으나 또 그것이 어느 부분 그런 맺혀 있음이 그 스스로를 또다시 구속하거나 저당하거나 포획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저는 안 맺혀 있겠습니까? 맺힌 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모로 저도 모르게 언뜻 그것이 보여지고 그래서 좀 참 아이고 지나고 나면 그때 이러면 좀 어떻을까 하는 그런 반성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저에게도 그런 맺혀 있는 것이 있다. 그 맺혀 있는 것이 결국엔 사단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자기를 좀 되돌아보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굉장히 무지막지한 일이고 이건 이 황금률, 골든 룰스라고 하는데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런 대접을 받고자 하려면 그렇게 대접을 하는 것. 제 선생님이셨던 우리 박혜조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저에게 늘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무슨 기독교인도 아니고 무슨 종교인도 아닙니다. 아닌데 그분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삶을 이렇게 내어 보여주신 그런 품격, 그런 품위가 어쨌든 개망난 일 만나도 그 선생님이 몇 마디로 그를 제압하고 또 그에게서 그가 진정으로 자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일깨워가는 그걸 각성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글쎄요, 후회하진 않지만 그분이 2021년에 저를 말렸고 나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2, 3년 같이 자기랑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그 공부 그래요. 가끔은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 시간이 참 고왔다. 그리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내 안에 있던 이 엄청난 이 파동의 변화, 막 높낮이, 진폭이 마음대로 막 뒤집어지고 패대기 쳐지는 그런 것을 잔잔하게 만드는 그런 공부를 시켰고 그리고 그 공부가 가끔은 이제 제 펄떡이는 그래서 더더욱이 무슨 일을 해도 꼭 일주일에 한 번은 태백에 올라와서 숨 고르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견디지 못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일을 해낼 수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시간이 막 절절한 시간이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는 여기 올라와서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이렇게 고르게 하는 잔잔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또 일주일을 또 힘차게 보내는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태백산 줄기에 있는 이 덕황산의 어떤 기운이나 그 느낌이 저를 훨씬 고급지게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크립토 에클레시아 운동선언 제3번째. 도대체 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특별히 이 즈음에는 6.3 지방선거를 향해 달려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또 함성도 들려지고, 그다음에 그들의 아픔과 그리고 서글픔도 함께 들려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좀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마태복음 7장의 이제 소위 5장, 6장, 7장 하는 소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아마도 이게 그 마태가 나사렛 예수의 어록들을 보면서 이걸 산이라고 해봐야 조그만 동산인데요. 거기 앉아서 이제 무리들에게 쭉 이야기했던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를 계속 나열했는데 어떻게 보면 문맥이나 이런 것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약간 좀 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든 이렇게 편집했다는 것, 이런 것에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이것이 이제 산상수훈 전체,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산상수훈의 그 끝자락에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조합해낸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게 그 앞뒤 문맥이 맞냐 틀리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그 문맥들 그냥 문장 자체가 그대로 하나의 독특한 어떤 기둥처럼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 주실 것이다, 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면 구해라. 근데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분명히 열어주실 거다. 누가? 하느님이. 그 나사렛 예수의 그 어록을 보고,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볼 때, 그 텍스트를 볼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그건 뭐냐면 예수의 전략이에요. 예수의 비전과 전략을 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예수의 비전은 하느님 나라를 이 땅 위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비전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냐? 계급의, 인종의, 성의 구별, 차별, 그런 것이 없어지는 나라, 없어진 나라, 혐오와 증오가 없는 나라, 계급의 차별, 그리고 인종 간의 차별, 그리고 여성 남성의 차별, 성의 차별, 이 거대한 세 가지가 없는 나라. 그래서 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는 당시 로마 지배 이데올로기에, 그리고 유대 율법과 그들의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이데올로기에 저항할 것인지, 타협할 것인지, 굴종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협을 하든 여러분이 거기에 굴종하든 그건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 여러분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계급의 차별, 인종의 차별, 성의 차별 가운데 놓이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또 그것에 휘둘려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늘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내가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있느냐는 내가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따라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들 우리가 꼼꼼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회는 보통 사람의 역량을 대체로 사장시키는 것이 바로 현대사회와 국가가 갖는 가장 치명적인 양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보파가 평등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위대함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내경 선배님께서 가끔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의 위대함이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것이 바로 주권재민의 시대고 주권재민의 사상이고 민존관비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통 사람의 위대함이 실현되는 사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사회고 민주공화정의 사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 레스퍼블리카, 레스퍼블리카는 그냥 공공이다, 공공. 근데 여기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보통 사람들이 불려져서 그들이 그 레스퍼블리카를 실현시키는 그런 사회일 때 그것이 잘 운행되어지는 사회가 될 때 힘 있는 사회가 됐어요. 주변국들을 압도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파괴되는 순간 몰락하고 패망하고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던 그 흐름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보통 사람의 위대함을 우리는 어떻게 담보해낼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만인사제주의라고 하는 건 종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만인사제주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예언자적 영역을 실현하는 만인사제주의를 정치적 세계에서도 세속적 세계에서도 실현해내야 한다. 만인사제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형제요 자매요 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모두 그저 순수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이탈리아 철학자 잠바디스타 미코라는 분이 베름 입숨 팍툼 팍툼 무슨 얘기냐면 진리는 곧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 베룸 진리는 입숨 팍툼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진리는 그렇게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베룸 입숨 팍툼은 진리는 곧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18세기 이탈리아 철학자
잠바티스타 비코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비코는 어떤 사물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것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안, 지행, 지덕 이런 것이 일치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이성중심주의, 즉 생각하는 나를 비판하면서 인간의 경험, 상상력, 그리고 직접 무언가를 형성해가는 역사적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람이 비코라는 분이에요. 잠바티스타 비코라는 분. 잘 알려져 있지도 않죠?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잠바티스타 비코라는 분이.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곧 만들어진 것이다.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게 되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주어진 것,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에게 그냥 선물처럼 받아진 것,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 바로 이 팍툼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 팍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진리라고 하는, 베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는 결과로 말하고 성취로 증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그렇잖아요. 정치는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결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단되어졌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 팍툼을 통해서 베룸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결과로 말하는 거예요. 상황윤리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 지금 눈이 깜빡한 말에. 상황윤리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과정이 너무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 그럼 과정은 다 나쁜 거냐? 그 상황윤리는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속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안 됐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정치는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열심히 했는데 젖잘싸? 졌지만 졌지만 잘 싸웠다. 축구? 젖잘싸 할 수 있어요. 예? 그죠? 공부? 젖잘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치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젖잘싸라는 개념이 소통돼서는 안 돼요. 그걸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냉혹한 거예요. 정치는 레스푸블리카를 이루어냈느냐, 내지 못했느냐, 그것에 사적 욕망이 개입되는 순간 그것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정치는 절대로 이 결과를 이뤄내지 못하면 베룸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성과로 자기를 증명해내는 것이 정치여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됐으면 많은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 나의 경험과 상상력, 그리고 무언가를 형성해 가려고 하는 역사적 과정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계의 작동 원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시계를 관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조립한 시계공이다라는 논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디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팍툼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만들어가는 과정, 이 팍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얻어진 베룸,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배룸,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결과라고 성취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역사에 정원은 없으며 역사는 지속한다. 모든 것은 변화 발전한다. 인류는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왕관을 차지해야 한다. 이게 아마 정확한, 제가 이게 어디서 뭐 인용한 건데, 이거는 모멘텀 머리. 우리는 사멸한다. 우리는 죽는다. 이 증언, 이 분명한 선언이 있지만 우리는 마치도 불사의 존재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법칙에 의해서가 아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왕관을 차지하게 되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도 뭐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인용하면 꼭 이렇게 어디서 인용한 거를 다 갖고 있는데, 아마 인용하다 중간에 아마 멈춰진 것 같아요. 운거책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운거를 읽다가 아마 이런 얘기를 제가 인용한 것 같은데, 뭐 운거든 운거가 아니든 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분이에요. 우루과이 대통령이셨던 호세 무이카의 그의 삶과 그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하면서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호세 무이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잠깐, 저도 이제 조사한 거니까. 우루과이의 농업인이었고 민주화운동가 출신 정치인이고 제40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은 사실 혁명가였어요. 혁명가였고, 이분은 이 혁명가이면서도 그다음에 정치가로 입문해서 대통령까지 된 분이에요. 이분은 뭐 보니까 도시게릴라 투파마로스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진보 게릴라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주권자들이 이 사람이 극좌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대통령 봉급 90%를 사회기금으로 기부하고 대통령궁을 노숙자 쉼터로 개방하고 2012년 겨울 추위가 오자 대통령궁을 인민의 재산이, 이 대통령궁이라고 하는 것은 인민의 재산이므로 대통령궁을 개방해서 노숙자를 묵게 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자기의 집인 농가에서 출퇴근하고, 그리고 차도 굉장히 오래된 무슨 폭스바겐인가, 파란색 폭스바겐 비틀이라고 하는 그런 차로 직접, 누가 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출퇴근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대통령입니다. 이분에 의해서 대마초가 세계 최초로 합법화를 통과시킨 분이고요. 재임 기간 동안 사회 금기적 요소였던 마리화나, 낙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사람이 이 호세 유리카입니다. 호세 무이카입니다. 무이카. 이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대통령이면서도 다른 사람을 대통령처럼, 대통령국에 노숙자들이 들어와서 한겨울을 나을 수 있도록 했던 이 기적과 같은, 이 마치 동화에나 있을 법한, 어디 무슨
소설에도 굉장히 고급진 소설에나 있을 법한 그러한 사람이 이 호세 무이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지만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고, 실제로 이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이 사는 방식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프랑스 폴 브루제의 문장을 인용하기도 했던 호세 무이카 대통령.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카드가 뒤섞여 있는 것처럼 이쪽 사람이라고 모두 좋은 사람은 아니고 저쪽 사람이라고 모두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들과 그런 철학을 가졌던 분이에요. 돈키호테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욕심으로 뒤섞인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필연의 법칙에서 벗어날 때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철학적인 삶을 살았던, 그리고 그걸 실제로 스스로 구현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소통은 진지한 직업이어야 해요. 말의 형식과 운영이 아니라 서로가 인간 창조물을 바라보게 한다는 의미에서 진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단 1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라도 TV 방송에 출연할 기회가 있어서 단 1분밖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채찍질처럼 선명하게 남는 어떤 생각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스스로를 어떻게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일관된 전략이 없으면 그 집단은 설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습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집단이 살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철학은 이제 유행이 아닙니다. 철학 없이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철학에는 자신을 성찰하고 인간을 바라보며 가능성을 탐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이런 철학적 이상과 상상력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몇 사람 안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떠오르는 사람, 네, 그 사람.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이 말에 정확하게 부응하지 않습니까? 철학 없이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철학에는 자신을 성찰하고 인간을 바라보며 가능성을 탐구하는 방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간을 우리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을 때 나는 그것을 자유라고 부르고, 자유로워하고 싶다면 소비에 냉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뭐냐면 일의 노예가 되는 순간 자신의 삶을 살아갈 시간을 빼앗기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체적 인간, 보편적 개별자로서, 그리고 메시아적 사건에 살고 있는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통의 짐을 짊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집만 바라보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앞을 향해 걸어가세요. 우리가 기필코 지키고 사랑해야 할 만큼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모멘트 모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결코 사면해 갑니다. 우리는 필멸한 존재예요. 그러나 불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필멸의 존재입니다. 분명합니다. 누구든 필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멸의 존재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처럼. 단 하루가 영원처럼 살아내는 삶, 그 삶이 바로 이 남을 대접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다가갈 때 비로소 우리는 초월적 비폭력 저항의 길로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초월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번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성실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눈도 없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를 변화시킬 집단적 지성도 남아있지 않는데 역사를 상실한 이 시대, 역사가 상실되어진 시대는 우리의 눈도 없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를 변화시킬 집단적 지성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상실한 시대, 역사를 상실한 지금 우리는 무수히 많은 인민 저항들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소위 한민족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그 민족은 애초에 태초로부터 실존적 평등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직무적 불평등을 어우러서 함께했던 사람들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저항의 DNA, 실존적 평등의 DNA를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왕도 나도 실존적으로 평등하다라고 하는 철학적 인식을 갖고 있었던 민족의 DNA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스타프 칼 융이 얘기하는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 표현이 되는 그것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실존적 평등의 그 길, 우리 모두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 철학과 사상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은 작지만 어떤 크게, 어떤 사람은 적지만 어떤 사람은 많게, 어떻든 많든 적든 갖고 있는 DNA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끝없이 우리는 역사의식을 고취시켰고 역사가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끝없이 듣고 물었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역사에 대한 정확한 교육, 학습,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성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집단적 지성을 넘어선 대동지성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대동지성의 다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동지성을 이뤄내는 초월적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결정들을 결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적인 탐욕들이 인류 모두를 위한 상위 욕망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성적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아슬아슬한 균형의 시스템, 즉 인간을 포함한 지구 체제 전체의 삶을 우리는 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전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함께 생각해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사적 탐욕이 더 이상 인류를 망가뜨리지 않게 하는 것들,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쪽 저쪽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없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끝이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필면의 존재들이 불면의 존재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이 사는 방식대로 생각하는가? 존재가 의식이 존재를 이런 것이 아니로, 중요한 건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살 것인가, 저하는 삶을 살 것인가, 타협하는 삶을 살 것인가, 굴욕적인 삶을 살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초월적 비폭력 저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당신을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 던져서 온 우주에 나사렛 예수의 믿음과 신앙, 철학과 사상을 온 우주에 편만하게 던져버렸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며, 바로 그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보편적 개별자로서, 그리고 메시지적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 우리를 거듭 일으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립토 에클레시아 무브먼트의 첫째 조건이고 가장 강력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크립토 에클레시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공화정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서로 개별 주체를 오롯이 세우면서 그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구조화 시스템을 만들어가서 가장 강력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꿈처럼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헛꿈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내도 그런 혁명가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런 나사렛 예수의 삶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삶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온전히 다 던져내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결과와 성취와 성과를 내어 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함께 힘차게 뛰어나가 봐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정치 성향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R. 히빙, 케빈 스미스, 존 R. 포드가 함께 공동 집필한 책입니다. 정치 성향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생물학, 유전학, 뇌과학 이런 것들이 얽혀지면서 그 사람이 보수니 진보니 하는 그러한 이 정치적 성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연구했던 책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구분이 있습니다. 진보주의자는 새로움과 참신함, 자기 표현에 대한 열의, 차이에 대한 너그러움, 자격에 대한 관심이 특징적이고, 보수주의자는 질서, 가족과 집단 모두의 안전 추구, 전통과 집단에 대한 충성 또는 애국을 위한 헌신이 두드러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정당이,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이 정당이 보수주의자 같습니까? 그건 극우 파쇼입니다.
민주당 보수주의에 가깝어요. 그들은 보수주의 정당이에요. 글쎄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위대한 진보 정당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 조국 혁신당 무슨 조국이 있고 혁신당이 있습니까? 혁신이 있습니까? 그들도 역시 보수주의와 오히려 거기에 못 미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보주의자는 새로움과 참신함, 자기 표현에 대한 열의, 차이에 대한 너그러움, 자극에 대한 관심이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진보주의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성향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탁월한 성향을 지닌 학생의 정치 성향은 결코 바뀌지 않고 그러한 성향이 없는 학생은 변화할 만한 기반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기 정치 성향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 이것을 의심하는 것이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 요즘 갈라치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갈라치기라는 말은 바둑에서 나온 말입니다. 상대방의 집을 막 만들려고 해요. 그럴 때 그거를 부셔뜨리고 분산시키는 전략을 이야기할 때 갈라치기라고 합니다. 기자는 저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바둑을 두는 자는 끊는 것이, 갈라치기 하는 것이 바둑을 두는 사람의 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혐오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의 다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이 혐오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사회 문제로 정착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남성과 여성, 부자와 빈자, 기업과 근로자, 노동자, 청년과 노년의 대립은 예로부터 끊이지 않았지만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그 모든 대립을 아우를 정도로 깊은 역사를 지닌다고 합니다.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에 따르면 혐오는 배설물과 같이 더러운 것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원초적인 방어 기제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합니다. 즉 혐오는 자신을 위협하는 대상으로부터 전염과 오염을 꺼리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혐오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혐오의 해소 방법은 적대적 모순인 거예요.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처단하고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신보다 열등한 대상을 원초적 혐오의 대상으로 동일시하는 투사적 혐오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 아렌트는 공포를 양분으로 삼는 혐오의 토양은 개인의 도덕 문제와 더불어 사회 구조의 문제에 따라 조성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공포를 양분으로 삼는 것이 바로 혐오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자신을 위협한다라고 하는 대상으로부터의 그 무서움, 떨림, 그것이 결국 혐오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이제 이러한 것들이 보수주의자에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고 진보와 보수가 서로 다르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출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사회적 공동체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내는 지혜라고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찾기보다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편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또 그걸 통해서 서로가 다시 아종교배가 될 수 있도록, 아종교배라고 하는 것은 종은 같은데 서로 교배가 되면
교배가 되면 번식 능력은 상실하지 않는 그런 것을 아종교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이게 그 어떤 우리가 보면 다른 종끼리 다른 종 이종교배는 이종교배할 때는 그 소위 말해서 번식 능력이 사라집니다. 근데 아종교배는 그 호랑이 같은 것, 늑대와 개 같은 거예요. 뭐 시베리아 호랑이, 벵갈 호랑이, 수마트라 호랑이 이런 것들인데 서로 교배가 되면 새끼도 낳고 그 새끼가 또다시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걸 아종교배라고 하고, 이종교배, 뭐 노새 같은 거, 그죠? 당나귀하고 말하고 교배를 하면 이 노새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노새는 소위 말해서 번식 능력이 상실해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아종이라고 인정하면서 서로가 서로 삼표해 가면서, 그러면서 그 교배를 통해, 그리고 그런 교류를 통해, 뭐 교배가 그러니까 좀 도물적인데,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 그러면서 그런 차이를, 다름을 풍요로움과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로 변화시켜내는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자세는 바로 이러한 자세, 너와 나의 다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새로운 이 클리토 에클레시아 그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대동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자세와 태도는 그런 것을 통해서, 보다 더 근본적인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변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현상, 이재명 현상은 바로 이 아종 교류, 아종 교배의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종 교배가 어떤 지평을 열어낼지,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어 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그 다름과 차이를 혐오와 중으로 환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과 차이를 풍요로움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로 간다면 우리는 집단지성을 넘어 대동지성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클리토 에클레시아 무브먼트를 하자가 하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4차 산업혁명 시기, 그리고 민주주의 4.0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지성인, 철학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더 놀라운 결과, 더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라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19 혁명, 우리 저 멀리 있는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민중의 항쟁들, 그리고 동학 농민의 그 위대한 정신, 그리고 3.1운동, 그리고 만세운동, 수많은 무장 혁명의 정신들, 그것이 4.19로, 그리고 4월 사북항쟁과 5월 광주항쟁의 뜻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6월 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그리고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적 흐름 속에 우리는 과연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내야 하는가,
그걸 어떻게 해내야 하는가, 그것을 분명히 밝히는 횃불과도 같은 불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다름과 차이를 풍요의 가치로, 여유로움의 가치로, 그리고 진보의 에너지로 치환되고 전환시켜내는 그때,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세상이고, 그것이 하느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충분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름 익숨 팩툼, 진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들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최종적으로 참으로 아름다웠다라고, 참으로 보기 좋았다라고 평가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습과 시대 정신의 굳건히 서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바로 보통 사람, 주권자들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대한민국, 국민 주권 정부의 진정한 승리와 성공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여러분과 내가 늘 함께 동행하고 함께 투쟁하면서 하루하루를 불멸의 존재처럼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광고를 좀 하겠는데, 제가 이제 오늘도 사실은 오전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제 이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제가 올라왔어요. 근데 글쎄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캠페인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뭐 한 몇 주간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6월 며칠입니까? 네, 6월 7일은 확실하게 와서 함께 오늘 이 시간을 지켰으면 좋겠고, 그 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뭐 땡목 박수목 TV 방송이 알림 설정이 돼 있을 테니까 알림이 되면 들어오시고요. 아니면 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매주 이 주일은 비록 몇 분이 안 되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때까지 힘차게 6월 지방선거의 완벽하고 완전한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